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승만 정권에 대해서 할 건데요. 자, 이승만 정권은요, 여러분, 요걸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48년에 재헌국회가 있었죠. 요거 48년에 재헌국회에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재헌국회는 임기가 2년이에요. 그래서 50년에 선거가 있고, 그다음에 52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근데 52년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됐지 50년에 이미 결정이 나죠. 왜냐면 국회에서 사람을 뽑으니까. 예. 그 다음 56년 대통령 선거, 60년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4년 임기니까. 그래서 이승만 정권에서 대통령 선거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 4번.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봅시다. 6.25 전쟁 중에 이제 국민 방위군 사건하고 거창 양민 사건이 이제 폭로가 되면서 굉장한 이승만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50년 선거에서 50년 총선에서 임정이 대대적으로도 들어간 부분도 있어요. 임시정부가 대대적으로 이 선거에 좀 참여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승만이 다음에 대통령이 될 거란 보장이 없는 거예요. 무슨 죄로 하면? 간선죄로 하면. 그래서 52년에 당시 대통령 안하고 국회 안 중에 이제 하나하나 뽑는다 해서 발췌예요. 하나하나 뽑아서 개헌하게 되는데 그게 발췌 개헌인데요. 이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당을 창당하죠.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 공화당이고요.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 자유당이에요. 자유당을 창당하고 간선제로 하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직선제, 그 다음 내각 책임제를 절충하는 개혁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부산에 계엄령 선포하고요. 헌병과 폭력 동원해서 폭력배, 이승만 정권의 뒷배는 조폭이요. 폭력배를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을 협박하며 기립투표로 통과를 시킵니다. 야, 기립표고. 그렇죠. 그래서 6.25 전쟁 중에 정부 선거를 하게 되고 이승만 대통령이 2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 거죠. 52년이죠. 자, 그러면 이제 삼선을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럼 삼선하기 전에 삼선 개헌을 해야 되는데, 요때 이제 1954년에 공포 당시에 대통령이 한해서, 여러분 이제 박정희 대통령 삼선 개헌 헌법하고 요 이승만 대통령의 요 삼선 개헌 헌법이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이승만 대통령의 삼선 개헌은 공포 당시에 대통령에 한해서만 이제 개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임 제한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시 대통령에 한해서만 중임 제한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3번, 4번 할 수 있다라는 개혁안이 통과되게 되는데, 이 당시 국회의원 수가 국회의원 수의 3분의 2가 통과해야 되는데 3분의 2를 계산해 보니까 0.3이었어요. 이게 0.3은 3 가는 거였어요. 이렇게 되면 요것보다 한 표 더 나와야 통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투표 딱 했는데 요 수만큼 나온 거예요. 요 수만큼. 그러니까 한 표 적게 나온 거죠. 근데 그 다음날 이 3 이하는, 그러니까 5 이하는 버려도 된다. 그래서 통과다 하는 게 4.4.5입이에요. 그러니까 4 이하는 버리고 5 이상 올린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올림이죠. 반올림 논리를 내세워서 통과시킨 게 4.4.5입 개헌이고, 이 당시에 이렇게 해서 이승만이 3대 선거에 나갈 수 있게 됩니다. 3대 선거에 나갈 때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시니키쌤은 갑자기 돌아가세요. 이 시니키쌤하고 나중에 이제 4대 선거에서 또 마찬가지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 시니키쌤이 돌아가시게 되고요. 요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이 당시에 주요 후보가 이승만, 자유당의 이승만, 민주당의 시니키쌤, 그 다음에 혁신계열 쪽에서 조봉합쌤이 나오셨는데, 이제 신익희쌤이 이때 돌아가시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이승만이 될 거라는 건 당연한 거였는데, 생각보다 조봉합 선생님이 표를 많이 얻으세요. 이것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당시에 이제 자유당에서 나왔던 이기붕을 꺾고 부통령으로 민주당의 장면이 당선된 겁니다. 요게 이제 자유당의 위기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자유당 위기가 되는 거죠. 자유당이 이제 이렇게 가다가는, 왜냐면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미 고령이기 때문에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권력은 부통령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부통령이 민주당이 되었다는 건 이승만 사후에는 민주당의 권력을 잡을 수 있다라는 자유당의 위기의식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권력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반공주의를 내세우게 되는데요. 이제 반공주의 내세워서 반대파 탄압하고 지지자 결속하고 대통령 우상화 추진하면서 동상 만들고 대통령 기념공원 만드는 거죠. 국민회 등 대통령이 총재로 있는 각종 사회단체들 가입시켜서 회비나 기부금 부담하게 하고요. 학생들은 이때 학도 호국단에 편성되어 군사훈련, 정부가 주도하는 데모 및 각종 행사에 이제 동원되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무슨 사건이 터지냐, 이제 조봉합 선생님을 돌아가시게 하는 진보당 사건이 터지는데요. 조봉합 선생님이 이제 그 뒤에 이제 진보당 만드시게 되니까, 진보당 만드시게고 이제 책임 있는 민주정치, 그리고 평화통일을 주장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들한테 지지를 받게 되고,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조봉합 선생님이 나왔을 때, 굉장히 큰 인기를 얻을 것 같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건 빨갱이다. 그래서 간첩 혐의를 덮어 씌워서 조봉환 쌤을 사형시키고 진보당을 해체시킨 사건이 진보당 사건이에요. 이후에 이제 자유당은 국가보안법도 개정했고요. 그 다음에 경향신문도 폐간시켜버리는 이런 식의 반공주의 드라이브를 걸게 되죠. 4.19 혁명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4.19 혁명 당시에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때 이제 대통령 후보로는 이승만, 자유당 이승만, 그 다음에 민주당의 조병옥 선생님이랑 나오세요. 이 조병옥 선생님이 또 돌아가세요. 돌아가시면서 사실상 이승만이 이제 대통령의 당선은 확정돼 있는 상태였고, 이제 총리가 누가 되냐가 이제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부통령이 누가 될 거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당연히 이기붕이 돼야지만 자유당이 유지된다는 분위기였어요. 이때 이미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85세, 80세 중반은 고령이기 때문에 더 얼마나 사실 거라 보장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이기붕이 돼야지만 이제 정권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생각이 되어서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한 부정선거가 계획이 됩니다. 그 계획을 이제 민주당에서 폭로하게 되고요. 3.15 부정선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완장부대를 활용한다든지, 이게 팔에 완장 차고 다니면서 막 이제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야당 창관인을, 그러니까 이제 개표할 때 창관이 있잖아요. 추출해버린다든지. 그리고 3인조, 5인조, 3인조, 1인으로 해서 공개 투표한다든지. 그러니까 투표하면 같이 들어가서 보는 거죠, 서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투표함 바꿔치기인데, 갑자기 이제 개표하다 불이 확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투표함 확 바꾸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투표 용지하고 투표자 수하고 맞춰보잖아요. 투표자 수보다 투표함에 있는 용지가 더 많아서 문제가 되는 희한한 상황이 발생하기까지 하죠. 그 마산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정선거 규탄 시가 나타나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경찰은 강경 대응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김주율 여사가 눈에 이제 최루탄을 맞은 상태에서 마산 앞바다에서 시신이 발견되게 되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전국적 시위로 전개가 되고, 정부는 여기에 계엄령을 선포해서 막았지만, 대학 교수단에 나서 시국선언하고, 또 점점점 이제 이승만 하야에 대한 열기가 높아지게 되니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건국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민주혁명이다 라는 게 중요하죠. 4.19 혁명 이후에 이제 장면 내각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고 국무총리로는 이제 장면이 주도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헌법 개정이 중요한데요. 내각 책임제고 양원제입니다. 내각 책임제고 양원제다. 그래서 언론, 출판, 집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요. 정치활동과 표현의 자유 등을 확장하게 됩니다. 장면 내각은 이 당시 50년대 말에 쌤이 저번에 얘기했는데, 이제 무상원조에서 이제 유상차관으로 바뀌면서 오게 된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굉장히 큰 과제였고, 그걸 해결해서 이제 경제제일주의 그리고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요. 국토건설을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당시 통일운동도 좀 집중해 볼 만한데요. 대학생들은 남북 학생회담을 주장을 했고, 혁신정당과 사회단체들도 이제 남북 회담 개최를, 학생회담 개최를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장면은 민간 주도의 통일운동을 반대했고요. 이 당시 장면 내각이 생각한 통일 방법은 뭐였냐면, 우리의 분단이 그 유엔 소총회 결정으로 된 거니까, 유엔 총회에서 결정했듯이 유엔의 감시하에서 총선거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통일을 하자, 이렇게 되는 방향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요거 이제 극복하는 게 나중에 7.4 남북 공동성명이 되겠죠.
한 개는 이제 3.15 부정선거 책임자와 반민주 활동자, 그리고 이승만 정권에 결탁한 부정축제자에 대한 처벌이 미온적이었다는 거죠. 시민들과 언론은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하도록 국회를 압박하고 민주화를 요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다음은 그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